더 일반화된 틀을 알려주시는 분도 있고 너무 제한된 상황에만 쓸 수 있는 걸 알려주시는 분도 계세요. 또 체계적이고 완결성 있는 틀을 알려주는 분도 있지만 좀 빈틈이 뚫리고 논리가 빈약한 틀을 알려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스스로 개념을 점검하는 대신에 컴팩트 강의를 들어서 그걸 복습하죠. 기출을 스스로 씹고 뜯는 시간을 전혀 안 가지고 여러 종류의 기출풀이 강의만 계속 들어요. 뭔가 깨달았다는 느낌 때문에 그냥 뽕인 척서 기분이 좋았을 가능성이 커요. 전달력이 좋은 강의는 특히 그런 뽕을 받기가 쉽습니다. 의대에서 상위 10% 안에도 들었고요. 수능 수험생을 작년에만 150명 도와드렸고 의대생도 여러 명 도와드리고 있고 다른 여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을 컨설팅해드리기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희찬입니다. 요즘 공부하면서 인강 만드는 사람은 거의 없죠. 오늘은 인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강의 3가지를 정리해드릴게요. 1년 동안 여러 강의 진짜 많이 들을 텐데 기준도 없이 느낀 대로 선택하는 건 진짜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다른 인강으로 바꾸면 시간 손실도 너무 크고요. 꼭 기억해 두셨다가 올해 1년간 공부하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추천하는 첫 번째 강의는 생각하는 틀을 알려주는 강의입니다. 와,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주는 강의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3, 4등급 이하의 학생이 2등급 정도로 가장 빠르게 올리는 방법은 생각의 틀을 배우는 겁니다. 모든 시험이 그렇지만 수능 문제도 어느 정도 정형화된 유형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매번 완전히 새롭게 창작하는 게 아니라 이전 문제들을 조금씩 수정하면서 점점 진화하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의 패턴이 있다는 건 풀이 방법에도 패턴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걸 잘 정리해서 가르쳐주는 강사님들이 계십니다. 국어에서는 지문의 전개 방식, 정답, 오답, 선지, 패턴 뭐 이런 게 있고 수학에서도 특정 유형을 묶어서 풀이법을 알려준다던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필연성을 알려주는 분이 계시죠. 탐구는 특히 이런 게 가장 많죠. 유형별로 어떤 도식, 표, 그림 같은 걸 그리면 문제가 잘 풀리고 어떤 순서로 생각하면 문제가 잘 풀리는지 이런 풀이의 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최근의 공교육과 사교육의 가장 큰 차이라고도 생각해요. 물론 공교육에도 훌륭한 선생님이 많이 계시지만 사교육 강사님들이 수능 문제를 연구하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더 뛰어난 분석을 보여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이 사교육 강의가 더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거죠. 단순한 개념 설명 같은 건 솔직히 강사님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전달력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건 취향의 문제라서 자기에게 잘 맞는 걸 고르면 됩니다. 그리고 독해력이 좋아서 책으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기본 개념은 강의를 안 듣고 교재로 공부하는 것도 오히려 추천합니다. 공부 시간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에요. 물론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풀이법이나 생각하는 틀은 강사님마다 차이가 좀 납니다. 더 일반화된 틀을 알려주시는 분도 있고 너무 제한된 상황에만 쓸 수 있는 걸 알려주시는 분도 계세요. 또 체계적이고 완결성 있는 틀을 알려주는 분도 있지만 좀 빈틈이 뚫리고 논리가 빈약한 틀을 알려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의 풀이법을 배울지 정하려면 수능 해설 강의를 들어보면 좋아요. 아마 강사님들도 거기서 본인이 가진 기법들을 많이 자랑하실 거예요. 아니면 커리큘럼에서 풀이법을 알려주는 부분만 발췌해서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이제 풀이법을 다 수집한 다음에 본인에게 가장 좋았던 것만 체화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추천 강의는 생각을 깊게 하도록 도와주는 강의입니다. 저는 2, 3등급 정도로 올릴 때와 1등급으로 올릴 때 중요한 지점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2, 3등급 정도로 만드는 건 생각하는 방식, 풀이법 틀, 이런 걸 잘 배우면 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1등급의 벽은 더 높은 것 같아요. 생각하는 힘 자체를 늘리지 않으면 힘듭니다. 제 용어로 표현하면 능동 감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뇌를 능동적으로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인에게 편한 방식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풀이법을 배워도 문제 상황이 조금 바뀌면 적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제 생각하는 힘이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인강을 찾고 뭐 교재를 찾고 그러는 게 무의미합니다.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리고 혼자서 힘들면 이런 부분을 잘 짚어주는 강의를 들으면 좋습니다. 좋은 강사님은 재밌게 가르쳐주고 판서를 깔끔하게 해주고 암기법을 잘 가르쳐주고 이런 게 아니라 학생의 사고에 혁신을 줄 수 있는 강사님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던 레벨이 여기까지인데 이 정도의 깊이 있는 생각이 가능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건 훌륭한 스승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국어 비문학 지문을 스스로 오래 고민해보는 학생이 적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면 해설지를 보거나 뭐 해설 강의를 들어버리죠. 이래서는 본질적인 독해력을 늘리는 게 힘들어요. 문법이나 문학 지식을 잘 정리해서 가르쳐주는 분도 있고 읽는 방법을 패턴화해서 알려주는 분도 있죠. 근데 학생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잘 유도해주는 분도 있습니다. 1등급의 벽을 넘으려면 생각을 이끌어주는 분이 필요할 겁니다. 수학에서도 비슷하죠.
학생들은 그렇게 엄밀하게 따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 시험 문제를 푸는 것만 보면 그렇게까지 엄밀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기는 해요. 근데 모든 거를 모호하게 공부하고 그냥 넘기면 생각의 깊이가 늘지가 않습니다. 본질적인 레벨을 높이기가 힘들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특정 강사님을 고르기가 좀 힘들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Q&A 게시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내 생각을 활자로 바꿔보는 작업 자체에서 생각 훈련이 엄청나게 많이 됩니다. 나한테 모호한 부분을 찝어내서 글로 적어보고 그 생각을 선생님께 피드백 받는 과정이 그냥 강의를 수동적으로 듣는 것보다는 10배는 더 유용한 공부입니다. 세 번째로 추천하는 강의는 관점을 바꿔주는 강의입니다. 이제 새로운 안경을 장착해 준다고 표현해요. 보는 눈이 달라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강의가 있어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지식이 있고 방법론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그냥 나열하는 걸로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 나열 안에는 어떤 철학이나 통찰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거 특히 지식 자체를 배울 때보다도 방법론을 배울 때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국어 비문학을 독해하는 방식에 A, B, C, D가 있다. 이런 도구를 활용하면 유용하다. 이런 식으로 나열해서 가르치는 사람은 많죠. 근데 어떤 원리로 A, B, C, D가 중요한 방법인지 그런 원리의 원칙을 알려주는 사람은 좀 적은 것 같아요. 좀 추상적인데 제 이야기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부법을 가르치면서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이 되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요. 제가 이제 목적 감각, 능동 감각, 순서 감각이라는 원리로 공부법을 설명드리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요즘 시중에 공부법은 차고 넘치죠. 글로 써보면 좋다, 남에게 가르쳐보면 좋다,暗키라는 어플이 암기에 좋다, 이런 거 알려주는 사람은 엄청 많아요. 근데 다른 공부법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원리를 모르면 다 섞이면서 결국 아무것도 실천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는 이걸 배우는 의미가 없죠. 근데 이런 공부법들의 원리가 능동 감각이라는 걸 알게 되면, 즉 공부할 때 머리로 지식을 꺼내보는 습관이 중요하다 라는 이런 근본적인 원리를 알게 되면 여러 공부법을 스스로 적용하기도 쉽고 혼자서 응용해서 다르게 쓸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건 예시를 위한 설명이고 그래서 제 영상이 제일 좋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그냥 개념을 나열하는 강의는 누구를 들어도 비슷하다. 근데 문제풀이의 틀을 알려주는 강의, 사고의 수준을 높여주는 강의, 새로운 관점을 알려주는 강의는 들으면 좋다. 물론 입가심만 말하면 그래서 도대체 누구를 들으라는 거냐 이거 답답할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개인의 성향이나 이해력이나 지금까지 성취도에 따라서 이런 평가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강의의 일부나 OT를 들어보고 결정하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근데 좋은 강의를 골라놔도 듣는 방법이 잘못되면 다 소용이 없거든요. 특히 인터넷 강의는 그 특수성 때문에 태도가 진짜 중요해요. 학생들은 인강으로 공부하는 걸 가장 좋아하죠. 수능 외에도 다른 시험도 인강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상황을 좋지만은 않다고 보는 게 좀 있어요. 언뜻 생각하면 전국 1타의 강의를 모두가 듣는 건 좋은 일이죠. 저도 옛날에 좋은 인강을 발견하면 이 강의 때문에 수험생 수준이 상향 평준화되겠다 이런 걱정을 하곤 했어요. 되게 편협한 생각이었죠.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듣는 강의 퀄리티가 올라가는데 왜 학생들 실력은 나아지지가 않을까요? 강의를 들으면서 오히려 머리는 덜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능동 감각이 낮아진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공부는 많이 한 것 같은데 실력은 나아진 게 없는 상태가 돼요. 게다가 강사님도 말빨들이 진짜 좋죠. 커리큘럼을 따르기만 하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받아요. 그래서 점점 의존하게 됩니다. 편하게 공부하면서 귀에 쏙쏙 박히고 자신감도 불어넣어 주니까 중독이 되죠. 이제 능동적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수동적으로 듣고 필기하고 그런 데 익숙해져요. 이제 그런 학생들은 공부 전체 과정에서 다 강의에 도움을 받죠. 스스로 개념을 점검하는 대신에 컴팩트 강의를 들어서 그걸 복습하죠. 기출을 스스로 씹고 뜯는 시간은 전혀 안 가지고 여러 종류의 기출풀이 강의만 계속 들어요. 시험 직전에도 여태 공부한 걸 스스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파이널 강의를 또 듣죠. 능동적으로 머리를 써서 공부해야 실력이 느는데 인강 듣기는 사실 그 정반대에 있는 공부예요. 러닝 피라미드라는 것만 봐도 인강은 학습 정착률이 가장 낮은 학습 방식입니다. 5%밖에 안 돼요. 책으로 혼자 공부하면 뭔가 붕 뜨는 기분이고 좀 남는 게 없는 기분이라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강의를 더 선호하죠. 강의는 귀에 쏙쏙 박히니까요.
근데 강의 듣는 건 책보다도 효과가 절반입니다. 인강이 효과가 좋았다고 느낀다면 뭔가 깨달았다는 느낌 때문에 그냥 뽕이 차서 기분이 좋았을 가능성이 커요. 전달력이 좋은 강의는 특히 그런 뽕을 받기가 쉽습니다. 앞에선 인강을 추천해놓고 뒤에선 왜 또 인강을 디스하냐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장단점을 모두 알아야지 더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강의 특징을 알고 적절한 복습 방안을 마련해야 돼요. 아마 이 영상도 끝나고 나면 바로 다른 영상을 보시겠죠. 그럼 남는 건 진짜 5%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강의를 들으면 일정 부분 듣고 나서 포즈를 멈추고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내가 들은 게 뭐더라? 난 뭘 배웠지? 내가 챙겨야 될 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기억에 남기고 싶은 건 메모를 해둬야죠. 이런 과정을 거치고 다음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복습이라는 게 가능하고 남는 게 있어요. 요약을 하면 인강은 음성이라서 빨리 휘발됩니다. 그냥 듣고 치우면 5%밖에 안 남아요. 깨달은 점이 있으면 복습하면서 활자로 바꿔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적어 놓은 걸 보면서 요리조리 곱씹어 봐야 진짜 자기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한 걸 글로 적어보는 걸 정말 강조해요. 저는 공부한 걸 글로 써보는 습관이 없었으면 절대로 의대를 못 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재수하고 삼수하고 했었어도 의대를 절대 못 갔을 것 같아요. 제 말이 이해가 안 되면 고정 댓글에 있는 블로그 글을 보고 한번 그대로 따라 해보세요. 제가 거쳤던 과정을 그대로 정리해뒀습니다. 지금 뭔가 좀 매너리즘에 빠져있고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